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 덥고 이게 그런데 문제까지 점수가 안 나왔으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잘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그리고 수업 중에 안 했던 내용이 일부가 나와요. 그럼 수업 중에 안 했던 내용이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한번 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배운 것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거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간정보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걸 골라라. 실제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지금 시험범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번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까지 맞아요. 이게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적 확정 측량 및 재조사 측량 제외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포함되죠. 13가지 지적 측량 안에 포함됩니다. X.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임야도가 빠져야 돼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틀렸고. 다음 3번 질문.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으로서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뒤쪽에 이 연속 지적도는 측량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4번 재조사 측량이란 공간정보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얘기 틀렸어요. 이 재조사 측량이라는 것은 공간정보법에 따른 게 아니라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법률. 그래서 제가 4번 틀렸고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음 5번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이 3번. 연속 지적도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다가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4번과 5번 같은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 2번 문제. 지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자. 용출 나왔잖아요. 그러면 광천지죠. 광천지 X.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 부지는 주송지다. 맞네요. 2번이 정답. 다음, 참. 그럼 1번에 방금 1번의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죠. 옳은 거. 잠깐만요.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정답 5번이었습니다. 5번. 5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2번 문제. 2번에 지금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동차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다. 공장 안에 있다. 그래서 싹 다 공장용지다. 라고 했죠. X. 그 다음에 석유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시설 부지는 이건 작종지예요. 작종지. 그 다음에 5번이 약간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변전소가 끊어져야 됩니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까지가 잡종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 갖춘 부지가 이건 주유송지 맞습니다.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면서 이게 주유송지로 포함이 된 거죠. 다음에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질문.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는데,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 받은 때가 아니라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때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작년에 등록전환이 개정됐거든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맞는 말이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목 변경 관계 없이 건축 허가 받을 때, 이게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그럴 때 등록전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X. 민법 404조, 1번이 답이죠.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가 해야 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상 있는 상태에서는 대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소유자가 매매를 위해서 분할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라는 거죠.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분할하는 거냐, 아니 분할하고 나서 개발행위허가 받느냐 이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단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분할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동일한 자, 동일한 신탁특기 있다 그럴 때는 합병할 수 있죠. 합병할 수 있고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환지 수반할 때 사업 완료 신고함으로써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이 4번 문제는 우리가 실 문제에서 되게 한 번도 안 다뤄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 자, 지적 법령상 합병에 대한 설명인데 이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니까 13의 4와 이게 물론 여러분 다른 합병 요건은 지금 다 갖추고 있다.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번만 묻는 거죠. 13의 4와 14가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의 지번은 14이다. 맞죠? 본번과 부번 있을 때는 본번으로 합병의 지번을 합니다. 다음에 13의 4와 17의 1이 합병될 경우에 합병의 지번은 13의 4이다. 자, 13의 4와 17의 1 두 개의 필지 중에서 선순위 지번으로 가야 돼요. 선순위. 그럼 둘 중에 어떻게 선순위냐 그 말이죠. 13의 4가 선순위니까 13의 4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3번 질문. 자, 13의 4와 16이 합병될 경우에 13의 4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합병의 지번은 13의 4이다. 틀렸죠. 여러분 제가 합병 건축물 신청한 때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신청을 해야 그것을 합병의 지번을 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3번. 신청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원칙대로 가야 돼요. 16번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15와 17의 1은 연접하 있지 않으므로 합병할 수 없죠. 15와 17의 1은 떨어져 있으니까 합병 안 되고 15와 16이 합병될 경우에는 합병의 지번은 15이다. 선순위 이렇게 가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자, 지적법령상 경계와 면적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상 경계에는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자, 도로나 철도용지, 과수원, 잡종지, 광천지 이것은 이게 공공사업용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립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빠져야 되죠. 도로나 철도용지, 공원, 학교용지 이런 것들이 공공사업용으로서 건립 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2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 새로 정할 때 자 이거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 새로 정한다. 지상경계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돼야 됩니다. X. 경유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할 지역은 자,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죠. 좌표 면적 계산법. 경유 측량이라는 것은 좌표값 구할 때 측량 방법이니까 좌표에서 면적 계산하는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 면적 측정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 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대장에다가 얼마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600분의 1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 이 4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4 다음에 끝수가 있을 때 끝수가 0.05를 초과하잖아요. 0.051은 0.05를 초과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등록 자릿수가 짝수를 할지라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45.5가 되는 거죠. X입니다. X.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축척 변경 분할까지는 당연히 면적 측정을 해요. 그런데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에 대해서 면적 측정이 수반하는 경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면적 측정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현경이는 안 하잖아요. 현경이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현경이가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때는 면적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조금 학생들이 문제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이제 6번 문제.
자,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다. 틀린 거 골라봐라 했는데, 지금 이 지적도를 보면은 제면 끝에가 좌표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그런 토지된 지적도다. 그리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니까,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죠. 1번, 이 지역은 지적도가 20장이고요. 이 도면은, 자, 도면 번호가 8번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20장 중 8호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죠. 그리고 8호라고 써 있잖아요. 20장 중 8호다. 8호는 가운데 이렇게 써 있고, 네, 맞습니다. 1번. 다음 2번 질문. 자, 73의 4 경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도 도면 번호가 13호 도면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73의 4번지를 봤더니, 자, 73의 4번지가 지금 이거잖아요. 잘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호 도면 가지고는 나머지 경계를 다 못 보니까 나머지 경계까지 다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3호 도면, 13호가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요. 13호 도면까지를 봐야 된다. 이 색임도를 보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OX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다음에 73의 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개선된 경계점 간 거리를 나타냅니다. 맞죠? 여기 지금 그 경계선상에 써 있는 것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좌표에 의하여 계산돼야 된다. 맞고. 다음 4번 73의 2에 대한 지목은 주차장이다. 자, 73의 2를 가봤더니 73의 2 어디 있어요? 73의 2 여기. 73의 2 주라고 돼 있잖아요. 주라고 돼 있으면 이게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이면 차라고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거죠.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5번 73의 2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려면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가 없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로 측량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여러분 좌표 값이 나온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할 때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밑에 써지잖아요. 밑에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측량을 할 때는 이 지적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측량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지적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 1번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어요. 종합공부에는 장관 시도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청을 하고 소관청은 하고 바꾸는 맞아요. 2번 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받으려는 자는 소관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장한테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2번이 옳은 문장이네요. 다음에 3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 등록됩니다. 그런데 등기법에 따른 건물 등기부 내용이다가 아니죠.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X. 4번.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등록상을 정정하고라고 그랬는데 이거 소관청이 정정을 하면 안 되죠. 이때는 이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 이 장에게 불일치 사실을 통지를 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종합공부에는 등기법에 따른 저당권의 채권액 또는 지상권의 목적도 등록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게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무슨 권리가 있다 없다는 표시돼요. 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권리 유무만 판단하는 것이지 권리의 내용까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이었죠. 2번. 다음에 8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됐을 경우에 그 정정 절차로 옳은 거 골라봐라. 그러니까 소유자, 등록상, 정정 이거잖아요. 그럼 기준은 등기부인데 등기됐을 때 얘기입니다. 미등기 토지다라고 했을 때 달라져요. 1번. 소관청은 미등기 토지 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거 제가 별로 강조는 안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관청이 대장에 써져 있는 소유자 부분이 잘못돼서 고친다고 할 때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고 와서 고치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권으로 고칠 때 기준은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등기돼 있다란 전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2번 소유자는 등기상 증명서에 의해서 정정 신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등기됐으면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3번
소유자는 등기된 토지에 대해 등기된 토지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정정할 수 있다는데 안 돼요. 등기가 돼 있으면은 등기사항 증명서지 등기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합니다. 다음에 4번 미등기 토지라 했어요. 이럴 때는 가족관계 기록사에는 증명서 이걸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소관청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이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니까 등기에 의하여 직권을 할 수 있다. 아까 1번하고 지금 서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이거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자, 9번 문제. 지적법령상 축척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1번. 그 시행적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요, 언제부터 30일 내로 경계점 표 설치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시작할 때니까 시행 공고하면 시행 공고. 시행 공고일로부터 이렇게. 여기를 확정 공고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경계점 표 설치하는데 확정됐단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 축척변경 시행적의 토지는 축척변경에 언제 이동이 있는 걸로 보느냐. 참 많이 강조했네요.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나가죠. 확정 공고일.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자, 10번 문제. 지적 법령에 따른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옳은 거. 자, 행정구 개편으로 소관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관청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행정구 개편으로 지번 새로 정할 때는 이게 직권을 하잖아요. 직권을 하니까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해줍니다. X. 자, 복권 때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는데, 앞에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통지를 15일 내로 하는 것은 등기 필요할 때,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니까 이게 틀리든 저것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복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 표시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촉탁 등기,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3번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재개 사업 시행자 신청으로 토지 이동했을 때는요,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지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소유자에게 아예 신청권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거든요.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지. 1, 2, 3번 다 틀렸네요. 1번 통지한다, 2번은 7일, 3번 통지한다 이렇게. 다음 4번 질문. 자,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등기전산 정보자에 따라 정리한 때에는 7일 내로 통지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 통지의 대상이냐 여부를 따질 때는요, 기본 전제가 이게 토지 표시가 정리될 때만 통지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그러니까 소유자가 정리될 때는 통지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X. 5번 소유자의 신청으로 분할 정리를 하고 소관청에 등기 촉탁한 때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소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원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통지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신청했다 할지라도 등기가 촉탁이 돼버리잖아요. 촉탁이 돼버리면은 그때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통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지적분제 11번 문제. 자, 지적 측량 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는 제외하고 이제 측량 기간만 구해봐라 그 말인데, 1번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 측량할 경우에 수행자의 측량 기간은 5일이다. 여러분 측량 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세부 측량 종류, 지역 불문하고 싹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측량 기간 5일 맞고요. 2번 등록 전화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 10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냐.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기준점 10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등록 전화 측량을 하니까 그러니까 며칠 걸리냐 그 말이에요. 이게 등록 기준점 설치할 때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이잖아요. 15점 이하는 4일. 그러니까 이건 4일에다가 등록 전화 측량 기간 5일 합치니까 9일이 되는 거죠. 9일. 그래서 맞고. 3번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 14점을 설치해야 된다. 총 기간 며칠이냐.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날짜가 바뀐 거지.
그래서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이에요.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 그러니까 이거 4일에다가 신규 등록 측량하는 기간 5일이니까 합치면 9일. 똑같네요. 2번하고 3번은 둘 다 9일. 정답이 3번이에요. 틀렸으니까. 다음 4번 질문.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 20점을 설치해야 된다. 이때 총 11일 이내에 측량을 해야 된다. 이 말 나왔는데, 자, 기준점이 여러분 20점이니까 15점까지는 4일이잖아요. 그럼 4일마다 하루씩 추가해요. 4일마다. 그러니까 19점까지 하루, 19점을 초과했으니까 또 하루. 그래서 20점 설치하는데 6일이 걸려요. 6일. 6일에다가 분할 측량 5일을 더하니까 11일. 맞는 거죠.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수행자와 합의하여 측량 기간을 정한 경우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 기간은 합의 기간의 4분의 3이다. 측량 기간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 4분의 1로 해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과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낼까? 보통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것들은 다 한 문제로 이 지문 자체가 한 문제로 나갈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었겠지만은 조금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지적법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번. 소유자 등 예관계인은 신규 등록이나 분할 측량을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됩니다. 맞죠?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2번. 소유자 등 예관계인은 검사 측량과 재조사 측량을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가 없다. 재검은 제외한다. 그래서 의뢰 대상이 아닌데 그럼 왜 아니냐? 이것은 소관청이 알아서 판단해요. 소관청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측량을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수행자는 의뢰를 받을 때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계획서를 다음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해라. 자, 수행자가 다음날까지 소관청한테가 제출한다. 맞는 말이에요. 셋 다 맞네요. 다음에 4번. 수행자는 검사받지 아니한 성과도를 의뢰인한테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의뢰인한테 교부하게 되는 거죠. 검사를 받고 일단 수행자는요. 그렇죠. 검사 받고 줘야겠다. 5번. 수행자는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있습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도 할 수 있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 와, 수행자는 지가 측량한 건데 어떻게 지가 적부심사 검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수행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사가 있고 업자가 있다. 그러니까 업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해서 공사가 다툴 수 있고 공사가 측량한 성과에 대해서 업자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적법을 마쳤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있네요. 한 3개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